네,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하는 대박 수급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자, 매니저님 소개해주신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먼저 리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월 5일 소개해 주셨는데 최고 수익률 일단 1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매니저님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도 지금 현재 트루키에다가 포드와 함께 합작사를 만든다는 얘기가 좀 나왔지만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합작사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물론 지금 현재 파나소닉과 지금 합작사를 일본에 좀 만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만들 건 이제 도요타가 이제 미국 쪽에 만든 합작사입니다. 그 합작사에서 파나소닉이 아니라 LG 엔솔을 좀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LG 엔솔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슈가 곧 나올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남아 있어서 좀 LG 엔솔에 대해서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계속해서 좀 그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좀 더 계속해서 좀 우리가 관찰하면서 홀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대박 수급이 들어오는 테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잘 들어오고 있잖아요. 코스피 네네. 지수도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좀 수급이 잘 들어오는 테마, 오늘 어떤 테마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 걸그룹 효과로 엔터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보시는 것 그대로의 이제 관련 종목을 좀 가져 나오게 됐습니다. 엔터 업종을 요즘 또 주목을 하고 계시는군요. 최근에 엔터 관련주들이 정말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잖아요. 뭐 걸그룹 대전이라고 할 만큼 네. YG 엔터, 뭐 하이브, JYP 할 것 없이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는 살짝 이렇게 좀 조정받는 모습 보여줬어요. 네, 그렇죠. 네. 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뉴진스가 요즘 좀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YG 엔터는 없는데 일단 YG 엔터 같은 경우도 베이비 몬스터입니까? 네. 베이비 몬스터가 또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오늘 또 멤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제가 좀 이승환이라든가 이문세 세대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자, 아무튼 SM이라든가 디어유 뭐 큐브 엔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요즘 뭐 정말 뭐 주가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현재 좀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시는 거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엔터 업종이 뭐 리오프닝 효과 아니면 수출 효과로 올해 내내 좀 실적이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올해 내내 오랫동안 계속해서 네. 무궁무진하게 올해 끝날 때까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디어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이슈가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매니저님이 이 중에서 꼽은 핫 종목,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짠 하고 나왔네요. 네. 오늘 디어유를 가지고 오셨어요. 또 네, 최근에 맞습니다. 핫한 종목이잖아요. 네, 디어유. 네. 그 NC소프트 손대면 디어유.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급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관 쪽에서 3거래 연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전일에 급등을 한 데 이어서 오늘도 4%또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네. 인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디어유가 보면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쪽에서 관심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이라든가 전체적 금융투자 쪽도 마찬가지고 순매수 물량이 좀 잘 들어오고 있어요. 요 며칠 동안. 그 부분들은 분명 이제 디어유가 지금 합작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죠. NC소프트에서 만들었던 유니버스라는 회사와 이제 합작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하나의 또 성장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자, 아무튼 수급적으로는 기관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디어유이고요. 자, 그렇다면 디어유 어떤 회사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팬들과 이 아이돌이 이 디어유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예인과 아티스트랑 이제 1대1로 좀 대화하는 겁니다. 네. 1대1로 대화하면서 너 나 좋아해, 나 너 싫어해, 뭐 이런 대화를 한다는 거죠. 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과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또 하나의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DO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DOU가 있고, 그리고 하이브 쪽에 보면 이제 위버스라고 있습니다. 네. 위버스가 있고, 그리고 NC소프트의 유니버스가 있었는데, 이 삼각 구도였는데, 이 삼각 구도가 좀 깨지면서, 깨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유니버스랑 그리고 이제 DOU랑 이제 합병 절차에 좀 들어간다는 이슈. 이 내용은 분명 DOU가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지만 이것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다면 네, 두 번째 자료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네, 또 DOU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11월 10일에 상장을 하고 나서 네네. 사실 주가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2017년에 설립이 됐나요? 네, 그렇죠. 상장하자마자 네. SM보다 시가총액이 좀 더 높았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핫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이었는데, 네. 그 정도 좀 혁신적이고 앞으로 기대감이 많이 커졌죠. 그러니까 고객 충성도도 좀 높다 보니까 네. 매출에 있어서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전체 매출에 있어서 거의 한 75% 정도가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고 대략적으로 나머지 이제 25% 정도가 이제 국내 이제 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얼마 높냐면 이제 10분이 가입하시면은 한 분 정도 탈퇴할 정도입니다. 오. 그 정도로 고객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매출은 꾸준하게 매 분기마다 계속해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2017년도부터 해서 뭐 에브리싱으로 시작했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브라이니클이라는 회사랑 또 합병하고, 또 2020년에는 또 DOU 사명을 좀 바꾸면서 50만 구독자 수를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2021년도에도 120만 구독자 수를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실제 캐시를 이제 좀 구독하시는 분들, 돈을 주고 구독하시는 분이 220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캐시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제 가입되어 있는 분들까지 합친다면 상당히 좀 많은 이제 인프라를 좀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JYP가 또 이대주주로 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63개 정도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는 지금 연예인들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360만 명이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니버스랑 합쳐진다면 400만 명이 400명이 네. 400명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큰 성장성을 올해도 이어나갈 것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나오고 있는 실적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실적도 저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직접 또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매출이 도대체 얼마나 늘고 있을까요? 자, 매출이 보시면 단위는 일단 이제 억 단위입니다. 억 네. 단위에서 지금 매출이 지금 이제 2019년도마다 43억, 그리고 2020년도마다 매출이 130억, 그리고 갑자기 2021년도 들어서 400억까지 멈춰 뜁니다. 그 상태에서 작년 같은 게 1분기에 117억, 그리고 2022년 같은 게 116억, 뭐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4,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지만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유니버스랑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시너지 효과로 대략적으로 매출 쪽에서도 최소 70%에서 80% 이상은 성장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네.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거의 한 100% 정도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뭐 경쟁 관계에 있는 하이브의 위버스랑, 그리고 지금 현재 SM을 주축으로 하는 이런 DOU 서로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는 업계 1위는 위버스긴 합니다. 지금 네. 현재. 하지만 그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비상장 회사고 아직까지 정확한 유료화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경쟁력이 적용이 안 됐는데, 약한가요? 네. 경쟁이 약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상품을 올해부터 좀 실시한다는 좀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좀 변경시켜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나와준다면 서로 간에 티카타카하면서 어느 정도 하이브만 좋은 게 아니라, 하이브에 있는 위버스만 좋은 게 아니라 네. DOU도 서로 간에 이제 티카타카하면서 그 시장을 만들어낸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이 산업 또한 상당히 또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와 SM의 이 2파전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하이브에 비해서 디어유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뭘까요? 네. 예, 보시고 있는 건 지금 현재 뭐 제가 팬덤 플랫폼 이 지금 현재 유니버스입니다. 네. 유니버스의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앞에 뭐 다 설명하는 바람에 자료가 좀 자료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분이랑 그리고 아티스트를 좋아하시는 이제 팬분이랑 같이 이렇게 지금 뭐해? 러브 보내고 네 나도 빵필 생각 중이야. 우리 통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아기자기한 좀 대화를 오고 가고 있는데요. 조금 약간 닭살은 돋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팬과 그리고 아티스트 간에 서로 간에 좀 서로 유통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의견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탈퇴하는 회원 수가 거의 없다는 부분들. 네. 저는 지금까지 여러 회사들을 분석하고 산업들을 분석했지만 이렇게까지 충성 고객이 높은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이 구독자가 이탈이 없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디어유, 위버스 이 2파전 경쟁구도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진 않을지 아니면 과연 이 영향이 어떻게 있을까요, 매니저님? 아무래도 이번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네. 유니버스를 포기한 이유가 다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약 매출이 88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NC소프트에서 이제 포기를 했냐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네. 돈도 많이 나오고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그 안에 이제 내용 안에 또 연예인들을 또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SM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하이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뭔가 지금 BTS와 같은 뭔가 좀 시장을 크게 이끌 만한 이제 아티스트가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들이고 아이브가 있었잖아요, 원래. 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아이브 부분 무시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사업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역량이 우리가 지금 현재 좀 부족한 것 같다. 게임에 네. 좀 더 충실하자. 지금 만든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도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좀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서 좀 집중하자. 게임에 우리가 태생이 원래 게임이 아니냐. 게임에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네. 유니버스를 일단은 좀 디어유에 매각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 디어유에게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황금 수급주는 바로 디어유였습니다. 유니버스의 계약권을 일체 인수를 했고요.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진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매니저님?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매수가가 지금 현재 35,000원에서 37,000원 사이 밴드로 좀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자,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3,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디어유 외에도 좀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고 싶다. 어디로 찾아뵈면 될까요? 네, 저희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MBN 골드 박수홈이라고 치시면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많이 좀 들어오시고요. 자,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도 지금 현재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열려 있고 지금 이제 저희 사이트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시면 뭐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디어유를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방송이 좀 짧다 보니까 설명을 많이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더 추가적으로 디어유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또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 CPI 때문에 네. 우리 국내 증시가 정말 등락을 거듭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금리하고도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또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목요일이다 보니까 내주식을 부탁해는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네. 다음 주에 뵈야 되잖아요. 네,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찬 투자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